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중단했던 밀양 송전탑 공사를 8개월 만에 재개하겠다고 해서 송전탑 건립 반대 주민들과 한전 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취재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님,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밀양 송전탑 갈등이 재현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8년째 끌어오고 있는데요. 오래된 갈등인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 명칭은 765kV 신고리 붓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입니다. 울산 울주에 있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남 창녕에 있는 북경남 변전소까지 보내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공사인데요. 예. 송전선로는 부산 기장, 경남 양산, 밀양을 거쳐서 창녕까지 총 90.5km에 걸쳐서 모두 161기의 송전탑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예. 석도와 밀양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고 밀양에는 송전선로가 5개의 면을 지나게 되는데 그중에 산회면, 상동면, 부북면, 단장면 이렇게 4개 면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들이 그동안 대화를 해왔지만 잘 안 된 모양이군요. 네. 한전과 밀양 주민들은 대화를 했던 것은 여러 조건들하고도 상황이 맞아서 이루어졌던 건데요. 예. 그전에는 한전은 그야말로 공사 강행만 해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밀양시 부북면 보라마을에 살던 당시 74살의 고 이치우 씨가 송전탑 반대를 외치며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 이후에 한전청은 석 달 정도 공사를 중단했고요. 그러다가 공사를 한때 좀 재개를 한 뒤에 국회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을 때였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대화가 있었던 건데, 예. 그러면서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이 됐고 대화를 재개를 했는데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가령 한전 시공업체 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했던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걸 모두 치유하는 그런 성과를 거둬냈고요. 예. 특히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이 중재를 해서 몇 차례 대화를 갖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 한전 측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조환익 사장이 밀양을 방문을 해서 주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전 측에서 갖가지 보상책을 제시했던 거고요. 예.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을 거부하고 이대로 살게만 해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한국전력 측에서 호소문을 통해 공사 재개 방침을 밝혔다고요?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조환익 사장 명의로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한전 측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몇 가지 대목만 읽어드리면은 그동안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서 최초로 갈등조정위원회 등 다수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와 설득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예. 한국전력은 시공사와 주민 간의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하하도록 설득했고 산속의 운막과 또 농성장을 찾아서 주민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오셨는지 충분히 공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예. 그 실질적인 보상 혜택과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여러 지원안을 마련을 해왔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예. 반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그러니까 땅 밑으로 묻는 걸 말하는데, 글쎄요, 예. 지중화에 대해서 한전 측은
아직까지 그 기술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세계적으로 765kV 송전선로를 지중화한 그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라면서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전측은 최근에 전력 수급 상황이 어렵다면서 올 12월에 신고리 원전 3호기가 계획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 국가 전력 수급 상황에 심각한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빨리 건설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이 같은 한전의 호소문에 대해서 그곳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하고 경가지 주민들이, 경가지라는 게 송전탑을 경가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합니다. 예. 경가지 주민들이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특히 한국전력이 동계 겨울철에 전력 수급 위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대책위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전력 수급 위기는 한국 수력 원자력의 그 짝퉁 비리 납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렇죠. 한수원에서 납품을 하면서 짝퉁으로 가짜를 납품해서 그런 비리가 적발됐고, 거듭된 비리라든지 또 발전소의 거듭된 고장으로 인한 발전소 가동 중단이 생겨난 것, 그것이 이제 원인이 있는 것이지. 한전의 어떤 그런 호소문에 보면은 그 책임을 밀양 송전탑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국전력의 주장은 수많은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령 설명을 드리면은 겨울철에 피크였던 지난 2012년 12월 26일에 핵발전소 5기가 가동 중단된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예비 전력은 4,000메가와이트였다고 합니다. 한 5.2%에 달했는데 신고리 3호기의 전력 공급 능력으로 보면은 전체 전기의 한 1.7%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한전 측이 호소문에서 신고리 3호기가 안 되면은 전력 수급이 온다라고 했는데 대책위 측에서는 신고리 3호기의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미미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주민들 1484세대 중에 1813명이 반대에 송전탑 반대에 이미 서명했다 이러면서 일부 주민들이 아니다.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중화 땅 밑으로 묻는 것에 대해서 한전 측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대책위는 그렇지 않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좀 더 토론을 하자 이런 거고 불가능한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전 측에서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원자료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곳곳에 농성장을 차려놓고 있다고요? 네, 한국전력은 오늘 아침부터 공사의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들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제 밀양으로 가고 있는 도로 옆에서 지금 차를 세워놓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부터 공사의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장은 대부분 높은 산 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와 물품은 대부분 헬리콥터로 이용해서 이제 옮기게 돼 있는 건데 주민들은 헬기장 주변이라든지 공사장 주변에 농성장을 차려놓고 있고요. 농성장은 대부분 산 속에 있습니다. 7순, 8순 어르신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농성장은 운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밥도 해먹고 조를 나누어가지고 농성장을 지키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지난해 1월에 보라마을에서 분신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렇게 산속에서 운막 생활을 하다시피 하면서 송전탑 공사 반대를 해왔던 거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8곳에 농성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가령 밀양시 산해면 건곡리 헬기장, 부북면 위양리, 대양리하고 이제 3곳에 있고 상동면 1곳, 단장면에 동하전, 용하전 마을 이런 곳에 농성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안전이 걱정인데요. 조만간 공권력이 투입될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제가 지금 현장에 가는 이유가 아침에 공권력이 투입될 조짐을 보인다 이런 겁니다. 정경 대원들이 탄 버스가 부북면 쪽에 5대, 상동면 고단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정경 버스 3대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7시부터 지금 정경 버스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한전 측에서는 9시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합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적은 어제 만약에 주민들 사이에 공권력 투입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다라면서 예. 힘없는 80대 노인과 경찰 병력이 맞부닥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갈등이 8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공사 현장에는 공권력이 투입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전력청은 시공업체나 용역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벌여오면서 주민과 마찰을 빚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한국전력청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사전에 주민들을 차단한 속에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진영은 어떤 반응입니까? 지난해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했던 것은 사실상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의 영향이 컸던 거고요. 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또 더 그렇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예. 여당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만은 야당은 공사 재개를 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제는 민주당의 정동영 상임고민이 밀양 농성장을 받아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또 이틀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국회의원도 농성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예. 며칠 전에는 진보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이 보도자를 통해서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강행은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대화에 산물을 끼얹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사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서 주민을 농락하는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일방적인 어떤 공사 재개가 아니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밀양 송전탑 갈등이 다시 불거진다니까 하니까 걱정인데요.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네, 글쎄 세상에 모든 일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도 높아 보였는데 결국 다시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땅값 하락이라든지 생존권 문제, 또 송전탑으로 인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상도 싫고 이대로 살게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전력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상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민들이 한전의 주장을 또 받아들이면서 마을의 그 공동체조차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문제는 지난해 이치호 어르신이 분신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예. 주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예, 걱정입니다. 자, 윤 기자님 오늘 아침 전화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